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찰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권 탄생에 앞장섰던 정치 검찰이 문 정권에 의해 수술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큰 공을 세웠죠. 최순실 몰아붙이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그래서 공을 세웠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수술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수석에 의해 친박 정권의 호위병 노릇했던 검찰을 인사를 통해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또 우병우가 검찰을 지휘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호위병 노릇하던 그들을 또 문재인 정권이 드러나서 수술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 개혁한다는 이름을 대고 막 쳐내고 있죠.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 개혁인지 새로운 주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진짜 검찰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구 또 이렇게 시녀 하나를 또 만드는 조치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의 승진은 일순간이고 명예는 영원한 것인데 사표 내도 변호사로 생업이 보장되는 검사들이 왜 그런 길로 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사 정도 되면은 사표 내도 변호사 해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다르죠. 급이 다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명예 보장되는데 왜 그렇게 정권의 시니어 노릇, 주구 노릇을 하는지 참 알다가는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시에도 검찰 독재를 타파하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이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인사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헌할 때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는 개헌을 할 것입니다. 여야의 공적이 된 검찰이죠. 야당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여당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권력이 축소되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살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진단을 했는데 맞습니다. 검찰다운 검찰. 자기 옷을 벗을 각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검사들만이라도 이제 자성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홍준표 후보가 당권 도전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표가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이여 나를 당대표로 추대하라. 그런 분위기다.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 그런데 과연 홍 후보가 당권을 주면 보수가 살아날까? 자, 이것이 참 의문은 의문이죠. 현재 홍준표 후보가 당권에 도전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홍준표 후보가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 보수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보수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준표에게는 세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죽는다 이런 우려가 생긴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세 가지 딜레마. 첫째, 당내에서 정치적 자산이 별로 없는 비박의 딜레마. 친박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당내에서 비박은 별 힘을 쓰지 못하는데 과연 홍준표가 당권을 잡으면 이 거대한 친박 세력을 개혁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난 선거에서
지지율을 상회하는 후보 혐오도를 기록한 딜레마. 지지율보다 홍준표가 싫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죠.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된다 하는 거고, 세 번째, 한풀이라는 느낌과 연결되는 검사의 딜레마. 검사가 된 이유가 홍준표 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히는 것, 그걸 보고 내가 검사가 되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풀이를 위한 것이 동기가 됐죠. 그래서 검사가 됐는데, 홍준표가 과거 당대표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밀려나가지고 당대표를 이제 그만둔 것인데, 혹시 그 한을 풀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을 제대로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려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홍준표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까지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대법원 판결,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데,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됐는데 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할 수 있을까? 판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막으려고 당대표가 되는 거라고까지 혹평하는 이런 평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들의 분석을 보면 홍준표의 부활은 자유한국당 부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의 이제 집권 사례를 보면 집권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지율은 떨어지죠. 지금 여당의 초기 집권율이 높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지죠. 반면 이제 야당은 뭐 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자연히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죠.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여기에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앞으로 보수당의 운명이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과연 여당을 압박할 정도로 올라가느냐, 여당을 능가할 정도로 올라가느냐, 여기에 이제 있는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홍준표 후보가 사실 뭐 내심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지한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 에이 홍준표도 볼 수 없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떠나고 홍준표를 떠나고 혹은 뭐 야당으로 가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또 무당파로 돌아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당권에 도전한 것 때문에 망한다고까지 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뭔가? 홍준표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살고 보수파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이제 여기 한 가지 제시를 한 것이 참 진짜 어려운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방울토마토 도련님들이라고 불리는 바른정당과 파격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생각할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도련님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른정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홍준표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살고 보수당도 사는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도련님들이라는 표현은 방울토마토가 조그맣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 바른정당은 보잘것없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 바른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대의 걸림돌이라 이 말이에요. 최대의 걸림돌. 왜 그렇습니까? 지금 TK에서 바른정당의 인기가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거든요. 그게 완전히 바른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이가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버리는 대로 손해나고 먹으면 먹어도 손해나고 이래도 탈 저래도 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널리 볼 때 똑같은 그래도 보수파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괘씸한 짓을 한 이들이지만 지금 현재 여론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TK에서 바른정당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바른정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홍준표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살고 보수파도 사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정규재 대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대권을 잡거나 혹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할 수 없이 바른정당과 연합해야 된다고. 정말 미워 죽겠고 어떻게든지 내버리고 싶지만 그들을 내버리고 그들을 배척하고서는 도저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들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일찌감치 아마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 논평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홍준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규 대표 홍준표 인물평 소개한 건 있는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홍준표는 보수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홍준표는 깡패와 노조와 싸워 이긴 인물이고, 세 번째, 홍준표는 안보관이 확고부동하고 흑수저 출신이라서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피하 구분이 확실한 아주 선명한 정치인이고,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정세관이 분명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홍준표가 당권을 잡으면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고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현재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당권을 잡아서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하고 보수당을 재건할 인물이 있는가? 현재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같은 사람이 지금 안 보이니까 대안이 없는데, 그렇다고 홍준표 카드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대표하고 그렇게 가지고는 결국은 더 망하니까, 홍준표가 당권을 잡은 것보다 더 망하게 되니까 대안이 없을 때는 홍준표 후보로 가는 길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희망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당대표 과거에 할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국민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해주기를 그래서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권에 도전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홍준표 후보가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 보수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보수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준표에게는 세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죽는다, 이런 우려가 생긴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세 가지 딜레마. 첫째, 당내에서 정치적 자산이 별로 없는 비박의 딜레마. 친박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당내에서 비박은 별 힘을 쓰지 못하는데, 과연
홍준표가 당권을 잡으면 이 거대한 친박 세력을 개혁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난 선거에서 지지율을 상회하는 후보 혐오도를 기록한 딜레마입니다. 여야의 공적이 된 검찰이죠. 야당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여당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권력이 축소되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살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진단을 했는데 맞습니다. 검찰다운 검찰. 자기 옷을 벗을 각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검사들만이라도 이제 자성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홍준표 후보가 당권 도전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표가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이여 나를 당대표로 추대하라. 그런 분위기다.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 그런데 과연 홍 후보가 당권을 주면 보수가 살아날까? 자, 이것이 참 의문은 의문이죠. 현재 지지율보다 홍준표가 싫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죠.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된다 하는 거고, 세 번째, 한풀이라는 느낌과 연결되는 검사의 딜레마. 검사가 된 이유가 홍준표 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히는 것, 그걸 보고 내가 검사가 되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풀이를 위한 것이 동기가 됐죠. 그래서 검사가 됐는데, 홍준표가 과거 당대표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밀려나가지고 당대표를 이제 그만둔 것인데, 혹시 그 한을 풀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을 제대로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려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홍준표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까지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대법원 판결 쳐내고 있죠.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개혁인지 새로운 주구를 만들기 위한 사전조치인지는 앞으로 두고 보리. 진짜 검찰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구, 이렇게 시녀 하나를 또 만드는 조치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의 승진은 일순간이고 명예는 영원한 것인데 사표 내도 변호사로 생업이 보장되는 검사들이 왜 그런 길로 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검사 정도 되면은 사표 내도 변호사 해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다르죠. 급이 다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명예 보장되는데 왜 그렇게 정권의 시니어 노릇, 주구 노릇을 하는지 참 알다가는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시에도 검찰 독재를 타파하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이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인사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헌할 때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는 개헌을 할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찰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권 탄생에 앞장섰던 정치 검찰이 문 정권에 의해 수술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큰 공을 세웠죠. 최순실 몰아붙이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그래서 공을 세웠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수술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수석에 의해 친박 정권의 호위병 노릇했던 검찰을 인사를 통해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또 우병우가 검찰을 지휘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호위병 노릇하던 그들을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나서 수술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 개혁한다는 이름을 대고